네, 파워 시스템으로 오늘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석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거래소는 장 초반 조금 조정 주더니 다시 강세로 마감됐고요. 코스닥이랑 뭐 소형주 쪽 지난주에 낙폭 컸던 쪽들로 아주 급반등 나왔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종목 흐름이 강화된 모습, 그리고 이제 종목별 순환 흐름이 또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종목 순환 주셨는데요. 일단 그 뭐 대형주도 대형주이겠습니다만 뭐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들 좀 쉬어가면서 오히려 코스닥이나 소형주가 좀 좋았다고 보시는 흐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종목 간의 어떤 그 순환매 잠깐 좀 분석을 해주시죠. 간단해요. 삼성전자는 오늘 올라갔고 현대차, 현대모비스는 오늘 빠졌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흐름하고는 반대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재밌는 게 이 흐름이 선순환 과정으로 나타나면은 상당히 좋은 장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삼성전자는 아주 급락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찔끔 몰렸고, 근데 지난주 상승 추세를 보였던,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대표적인 종목 중심으로 해서요. 현대차, 현대모비스는 하락세를 보였고. 이렇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이, 그러니까 어떤 그 특정한 종목군들의 흐름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시세를 올리면은 수익률 게임이 전개되는 것인데, 지금 보면은 많이 빠졌다가 찔끔 올리면서 지수는 안 빼고, 또 저쪽에서는 또 빠지고, 이러면서 오고 가고 하면서 시세가 뭐 1박 2일 내지는 2박 3일 코스로 이제 순환 흐름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흐름들은 사실은 우리가 실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사면은 또 그 다음날 이제 다른 종목이 올라가고, 다른 종목을 또 사면은 또 이쪽 종목이 올라가고, 이제 그런 흐름이 연출된다는 거죠. 오늘 뭐 코스닥 흐름의 경우에도 우리가 사실 뭐 오늘 코스닥 시장 쪽에서 한 8포인트 정도의 급등이 나왔는데, 이 흐름은 뭐 지난주에 어느 정도 예견이 됐죠. 급락에 따른 반등의 흐름.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흐름들이 시세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흐름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최근에 실전 매매를 해보시면 그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외형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뭐 지수는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나타나고는 있지만은 실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종목군들의 흐름은 순환 흐름은 연출되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제자리 뛰기 과정에 순환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 그리고 추세적인 흐름을 보이는 종목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나타나고 있다. 이걸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추세적인 종목들은 좀 제한돼 있다고 보셨는데요. 네. 그 앞으로 좀 집중적으로 좀 공략해 봐야 될 종목군 좀 그대로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가야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분류를 나누고 있는 부분들이, 산업재는 계속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산업재 종목들을 보는 이유는 지금 시장이 참 희한해요. 뭐가 희한하냐면은 최근에 물론 이제 다우지수가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우지수가 지금 사실은 지금 중기 추세가 깨진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흐름에서는 이걸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그 자세들이 이걸 별로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는데, 저는 상당히 이거는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위험 요인이라고 봐요. 그러나 최근에 우리가 이제 시세를 보면서 왜 중심주를 자꾸 제가 산업재라든지 이런 종목을 만들어 드리냐면은 다우와는 상관없이 중국 상해 지수는 최근에 랠리가 연출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 시장 시세 흐름 속에서는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 이제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관점으로 전반적인 시세 흐름을 포커스를 맞춘 가운데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오늘 한번 종목들의 흐름을 보시면은 최근 말씀드린 종목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철강주 쪽에서도 보시면은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포스코가 앞장서서 나가고 현대제철, 그 다음에 포스코, 동국제강 순으로 이제 시세가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은 포스코가 조정, 그 다음에 현대제철이 조정이에요. 뭐 조정도 사실은 추세 데이터라는 조정은 아니죠. 근데 오늘 상대적으로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동국제강이에요. 즉, 이 같은 섹터 내에서도 말입니다. 핵심주로 꼽아드린 종목들 쪽에서 순환 흐름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군들을 정해놓고 그 가운데에서 상대적으로 탄력이 적었다거나 뭐 그런 종목 중심으로 조정이 들어오는 시점에서는 산다. 이런 관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제 최근에 보면은요, 서서히 또 이제 바닥권에서 떠오르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도 약간 강조를 드렸는데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바닥을 완전히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물론 뭐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도 흐름은 괜찮은데 걔네들은 조금 한 내일 정도까지는 약간 흔들 가능성이 있고 동국제강의 경우는 흔드는 흐름이 먼저 끝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은 이제 먼저 시세 흐름 속에서 튀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주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조선주 쪽에서는 삼성중공업하고 한진중공업,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 이런 종목들 쪽으로 중심을 잡아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지금 제일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미포조선이 제일 흐름이 강했죠. 그러니까 현대미포조선의 경우도 최근의 흐름 속에서는 이제 시세가 서서히 바닥에서 발동이 걸리고 있다는 거죠. 그 흐름. 그 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의 경우도 지난주 국면 속에서 뭡니까 뭐 실적이 좀 상대적으로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약간 흔들었지만은 오히려 그게 가격 조정을 잘 보였다라는 거죠. 그런 흐름들은 이번 주 흐름 속에서 좀 기대할 만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난주 주중반 이후에 가장 강했던 또 업종 중에 하나가 화학주였잖아요. 근데 오늘 보시면 이 순환이 돌아간다라는 게 오늘은 얘네들이 또 상대적으로 조정을 보였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조정 시에는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이런 종목 중심으로 해서는 오늘 내일 코스로 또 저가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타겟을 정해놓고 조정 들어올 때는 용감하게 사고 또 올라갈 때는 조금 기다려주고 이제 그런 관점을 유지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주 섹터에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건설주들의 경우에도요. 지금 보시면은 5일선, 11선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대림산업 같은 경우도 장중 기준으로 보면 91,000원대까지 빠졌다가 종가로는 93,900원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정 들어올 때는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중심의 대응. 그 다음에 증권주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증권주들의 경우도 오늘 보시면은 현대증권이 오늘도 장중에 이것도 이제 마이너스 한 1.9% 보였다가 종가로는 어떻게 돼요? 만들어 놓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별되어 있는 종목들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뭐 시세가 순환 흐름이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군들은 추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목은 계속해서 타켓 매매를 해도 수익 내는데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파워 시스템 살펴봤습니다.